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도 이기용 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우리 아트센터 관장 이기원입니다. 관장님,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부인이 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네, 네. 좀 이상한 것들이 자꾸 보여요. 아, 어떡하시겠습니까?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쵸?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대놓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확실한 증거를 먼저 찾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 전형적인 F 아닌가요? F입니다. 사실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대개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러긴 한데 음, 아니 설마 이게 말이 돼? 네, 뭐 아니면 오버해서 생각을 하거나 음,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그러긴 하는데 보통 대개 자기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조용히 증거를 찾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음, 너무너무 힘들어하시죠, 네, 네, 본인이. 네, 네, 그리고 배우자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심지어 상간자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배우자는 뭐 이혼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한테는. 그렇죠. 결국 헤어지게 된다면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상대방, 상간자, 그 사람들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많이 있죠. 일단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죠. 자기 네, 네, 배우자와 만났으니까요. 부정한 네, 행위했으니까. 그리고 위자료 청구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진정서 낼 수도 있고요. 네, 월급이나 퇴직금 가압류할 수 있고요. 네, 살고 네. 있는 집이나 재산 한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서 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어우, 있어요. 좀 가혹하네요. 조심해야 돼요. 그 네, 부모에게까지 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동학대 될 수 있고요. 어, 부모나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상간자에게 그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선 자기 배우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네, 그게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만났어도 미혼인지 알고 만났다 그러면 또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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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인데 뭐 손해배상 해줄 일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야 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는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이혼하기 전에 아니면 동시에 다 가능합니다. 네. 이혼한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우선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네, 그리고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네, 10년, 네. 10년 이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한두 달, 3개월, 뭐 6개월 이내 하고 1년 지나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이렇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 말인 거죠. 네, 사람들이요, 뭐 1억, 10억 청구하고 싶어해요. 청구는 다 할 수 있지만 통상 인정되는 게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많아야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청구한다고 많이 인정되는 거 아니니까 적절한 액수 청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상간자에게 제가 위자료를 받았다고 쳐요. 근데 그 이후에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 사람과 외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합의해서 위자료를 받건 판결로 받건 간에 네, 위자료를 한 번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다시 또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네, 새로운 불법 행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번, 5번 소송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위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 뒤에 또다시 외도하면 1억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네, 외도를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 각서적인 금액 1억 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가요? 안 된다는 각서에 거네요. 이 또한 각서가 네,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저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액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가깝거나 하면 액수 다시 법원이 정해줍니다. 네, 1억 주겠다라고 해도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3천만 원 이런 네, 식으로 얼마나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나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정합니다. 각서대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증거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려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부름센터, 뭐 흥신소, 배우자의 휴대폰을 뒤진다거나 SNS 이런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많은데 그런 거 다 이렇게 해도 뭐 문제 없나요? 위험하죠. 핸드폰 비밀번호 풀거나 뭐 GPS 위치 추적하거나 다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이라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법이죠. 다 음, 문제될 수 있고 아, 처벌되고 네, 저도 형사 고소당해서 조사받은 사건들 많이 봤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함부로 하면 아, 안 그래요. 됩니다. 제가 그 듣다 보니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데 사건을 맡겼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 흥신소에서 심부름센터에서 그 증거를 배우자에게 오히려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도 소송하면서 그런 경우 몇 건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남편 뒷조사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줬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뒤쫓아가지고 증거 확보한 다음에 남편에게 딜을 해요. 야, 당신이 와이프에게 얼마를 받고 했다. 네. 그러니 나에게 2천을 주면 얼마를 주면 네네네. 내가 다 넘겨주겠다. 오, 라고 해서 그 USB 담긴 증거 갖고 우리 사무실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네. 경우들 더러더러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정말 됩니다.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위험해요. 네. 또 업체에서는 계속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던데. 그럼요. 처음에 300만 원이면 내가 뒷조사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 업체가 내 사건 하나만 맡아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면 좀 빨리 해주라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하면 뭐 카메라가 뭐가 더 필요해서 또 뭐가 더 필요해서 계속 장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300만 원, 50만 원 계속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소송한 경우 중에 네. 그 부탁을 해서 3,500만 원을 드린 분도 봤어요. 3,500만 원이요? 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3,500만 원 들여서 만나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네네. 그러고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네네. 그 상간자에게 얼마 받았을 것 훨씬 같아요? 적은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1,200 나왔습니다. 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위험 부담 있죠. 네. 증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건네줄 수도 네, 있죠. 네, 네. 형사처벌 될 수도 있죠. 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보다가 훨씬 더 쉽게 증거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 많거든요. 그 증거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끔 인터넷을 보면 이런 그런 불륜이 많이 벌어지는 장소? 그런 네, 데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막 나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게 있나요? 네, 저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없죠.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그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그들이 사건 수임해가지고 했던 몇 건의 사건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나 불륜 장소 될 수 있고요. 가장 많은 데는 네네네. 모텔이겠죠. 뭐 직장 내에서 아니면은 심지어 뭐 친인척 가족들 간에도 있고요. 동창도 있고 등산의 모임도 있고 온갖 군데서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불륜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저런 게 다 힘들다면 그냥 상간자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네, 깽판 치고 소리 네, 지르고 네. 창피 주고 회사 찾아가고 속상하잖아요. 네, 그쵸, 그건 안 그쵸. 돼요? 되죠. 아, 됩니까? 뒷감당만 하신다면. 그렇게 찾아가서요. 네. 명예훼손, 업무방해, 아, 주거침입, 스토킹 방지법 위반, 네. 심지어 살인 미수로까지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가요. 고소하면 네. 그 상간자들이요 경우에 따라 예의,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들 못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 것들 다 감내하실 거면은 음. 찾아가서 한바탕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이 말립니다. 형사고소 당하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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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굳이 하겠다면 직장에 진정서를 내거나 네.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네. 월급이나 퇴직금 가압류하고 네. 망신을 주겠다면 직장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집으로 소장을 보내는 방법 이런 네. 것들이 더 합법적이고 위험 부담도 없는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문제를 삼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련한 전문가 찾아와서 상담받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언제? Now? 누구와? 리 변호사가 있는 나우에서 만나요.